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전해주시는 지혜 칼럼 혹시 꾸준히 챙겨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칼럼들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글을 하나 골랐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잖아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여기에 대한 아주 신선한 접근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미국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병원이 고등학생들의 교실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요, 이 미국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또 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이 아이디어가 우리 한국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탐색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손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뭐랄까 세대와 세대를 잇고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니까 생각만 해도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우선 문제의 심각성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칼럼에서도 강조하셨듯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이게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문제죠.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숙련된 간호 인력 찾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겪으면서 수요는 막 엄청 늘었는데 그렇죠.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불균형이 정말 심각하죠. 아마 주변에서도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가족이나 지인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그 미국 테네시주의 발라드 헬스 병원 시스템 케이스인데요. 아, 발라드 헬스요? 네. 이 사람들이 간호사나 의료 기술자 구하려고 1년에 쓰는 돈이 무려 7천만 달러, 7천만 달러요? 와, 잠깐만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9,800원 정도 됩니다. 9,800억 원이요? 거의 1,000억 원인데 그런데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써도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못 채웠다는 거예요. 와, 그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절박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9,800억을 쏟아붓고도 인력이 부족하다니. 아,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 발라드 헬스가 내린 결단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담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직접 키우자 이런 생각으로 딱 지역 고등학교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발라드 헬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죠. 네, 발라드 헬스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실제 병원, 그 현장에서 실습 기회를 줘요. 아, 현장 실습. 네. 그러면서 동시에 교실에서는 이론 교육도 병행해서 제공하는 거죠. 아, 실습하고 이론을 같이. 네. 이게 그냥 뭐 병원 구경 잠깐 하고 체험 활동 잠깐 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체계적이겠네요. 그렇죠. 실제 의료 업무랑 직접 연결된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졸업할 때 LPN이라고 면허 실무 간호사 자격증을 따게 돼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요? 네. 그리고 바로 발라도 헬스 병원에 채용될 기회까지 얻는 거죠. 와, 대단한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게 그냥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 주는 뭐 자선사업, 사회공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인력 공급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비싼 학자금 대출 걱정 없이 졸업 후에 바로 안정적인 전문 직업을 갖는 거고요. 네, 그것도 아주 큰 메리트죠. 학교도 좋죠. 지역사회에 실제 필요랑 연결된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하니까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 학생, 학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윈윈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윈윈. 이런 다각적인 이익 구조가 있으니까 이 모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핵심 동력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시도가 그냥 테네시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막 퍼지고 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네, 확산 속도가 꽤 빠르죠. 그 블룸버그 재단이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조 5천억 원. 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미국 내 10개 위에 헬스케어 특화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모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병원은 실습 현장이 되고 학교는 이론 교육을 책임지고 이 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 칼럼에서 묘사된 교실 풍경을 상상해보면 이게 더 생생하게 와닿는데요. 어떨까요? 파란색 수술복 같은 유니폼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실제 병원처럼 꾸며진 실습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마네킹 환자 있잖아요. 네네. 그걸 대상으로 아주 진지하게 혈압 재는 법,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법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실감 나겠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막 복잡한 MRI 기기 원리를 배우고 물리치료 기초 테크닉 같은 걸 직접 몸으로 익히고 있대요. 이야, 이건 진짜 책상 앞에서 그냥 외우는 거랑은 완전 다르겠네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인데요? 맞아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정체성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런 현장 중심 경험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게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화가 크죠. 칼럼에 나온 학생 사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병원이라는 곳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학생이 있었대요. 아,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초음파 기사나 간호사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꿈꾸게 됐다는 거예요. 와,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 학생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병원에 들어와서 제 손으로 직접 환자 보형을 만져보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니 아,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직업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 속에 현장 경험의 힘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분야든 직접 부딪혀 봤을 때, 아, 이게 비로소 내 것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딱 그런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우리가 이 흐름이 단순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더 깊은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이게 뭐랄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대 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세대 간의 역할이요? 네. 과거 산업화 시대 모델에서는 청소년기는 그냥 교육받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어야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은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사회 구조도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경험적 지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병원이 학생들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의료 현장의 견습생이 되는 이 모델은 어쩌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습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사회 전체가 학습 공동체, 멋진 표현이네요. 더 이상 10대 청소년들을 단순히 미래의 잠재적 인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료 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좀 더 일찍 발현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료 세대로 인정한다. 네, 이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 철학 중 하나인 세대 간의 새로운 연결 맺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세대 간의 연결.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현실, 한국 상황으로 좀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김용래 편집장님 칼럼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한국 역시 간호, 돌봄, 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아주 심각하죠. 특히 통계청 예측 보니까 불과 몇 년 뒤, 2025년에는 요양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간호 인력의 30% 이상이 부족할 거라고 해요. 30% 이상이요? 와. 이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비상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아마 요양병원이나 시설 이용해 보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체감하실 겁니다. 네,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되죠.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게 하면 한국의 병원들과 교육기관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미국의 혁신적인 병원 학교 협력 모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영감과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죠. 미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겠지만 뭔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그 안에 담긴 핵심 철학, 즉 현장 중심의 조기 직업 교육, 그리고 세대 간의 적극적인 연결이라는 가치, 이건 우리 사회에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칼럼에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세대 연결형 직업교육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세대 연결형 직업교육.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학생들이 요양보호나 치매 케어, 같이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막 늘어나는 분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야의 기초 지식이나
실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요? 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나 요양기관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실습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준비된 학생들은 바로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모델,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시니어 세대예요. 아, 시니어 세대요. 네, 의료, 간호, 사회복지 이런 관련 분야에서 수십 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은퇴하신 전문가분들.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거나 현장 실습 과정에서 지도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와, 그거 정말 좋겠네요. 칼럼 표현을 빌리자면 젊은 세대에게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수해줄 선배가 필요하고 시니어 세대에게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미 있게 나눌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딱 채워주면서 만날 때 우리 사회의 연결망이 훨씬 더 촘촘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그렇겠네요. 은퇴한 전문가분들의 경험, 그거 그냥 흘려보내기에 너무 아까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죠. 여러분 주변에 경험 많은 시니어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젊은 세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병원 실습통에서 직업인식이 바뀌었다는 학생 이야기, 그게 다시 떠오르네요. 아, 네. 그 학생요? 중학교 때는 병원이 그냥 무섭고 싫었는데 이제는 아픈 사람 돕는 일이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져요. 이 짧은 소감 안에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버는 생계수단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에 깊은 의미와 보람을 주는 가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나 욕구는 비단 성장기 청소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년 은퇴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에 참여하고 뭔가 기여할 방법을 막 적극적으로 찾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이유랑 정확히 같아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 즉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삶의 활력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거든요. 아, 쓸모 있는 사람. 네. 이건 꿈을 찾아가는 젊은 세대든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니어 세대든 마찬가지인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삶의 어느 순간에든 이런 감정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 공감이 가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원이 고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이 미국식 모델의 본질은 단순히 미래에 부족한 직원을 미리 확보한다. 이런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건 어쩌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아끼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우리 사회에 좀 희미해져가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중요한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연대의 복원? 네, 특히 생명과 돌봄이라는 인간적인 가치가 가장 응축되어 나타나는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의료 현장이.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이런 세대 간의 연결과 배움이 이루어질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보다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인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물론 이런 모델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대학 입시라는 큰 목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또 상대적으로 직업 교육은 좀 부차적인 선택지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인식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현장 기반의 세대 연결형 직업 교육이 더 이상 뭐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보건소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인근의 고등학교들하고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아, 병원과 학교의 파트너십? 네, 그래서 의료나 돌봄 분야에 특화된 직업 체험 과정이라든지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네,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좀 일찍 발견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꼭 필요한
미래의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아주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간호 지원이라든지 물리치료 보조, 치매 예방 및 볼봉 활동 지원, 응급처치, 교육 같은 분야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한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실용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모든 과정에서 결혼 많은 시니어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진짜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거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병원, 학교 연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해당 분야에서 은퇴하신 전문가분들이 교육 보조 인력으로 참여하시거나 학생들의 멘토 혹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평생 쌓아오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회 전체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순환 구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본 것처럼 병원이 교실이 되는 미국의 새로운 실험, 이게 당장 눈앞에 닥친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바로 단절되어가는 세대와 세대 사이를 연결하고 또 배움이라는 것이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배움의 사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배움의 사슬. 단순히 직업기질 가르치는 걸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특히나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가능성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은 분명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위기 속의 기회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세대 간의 건강한 연결을 회복하고 좀 약해져가는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튼튼하게 묶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이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또 그 곁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가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사회, 서로를 보듬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의 중요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네요.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더욱 각별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단순히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일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 깊이 새겨들을 말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의료 및 돌봄 분야 외에 우리 사회의 또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젊은 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찍부터 연결하고 거기에 더해서 시니어 세대의 지혜까지 통합하는 세대 연결형 배움 모델을 창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병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실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